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김민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정치권 키워드 뭡니까? 여야의 경선 결과입니다. 예, 공천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는데 어젯밤에 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결국 주목이 됐던 게 전해철 대 양문석 경기 안산 갑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안산갑에서는 전해철 의원이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에게 패배를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양문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에 SNS에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비명계를 뜻하는 은어라고 할 수 있는 수박 이 용어를 쓰면서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 이렇게 적은 적이 있어서 예. 이것 때문에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역시 친명계 후보가 승리한 거다. 언론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선 결과를 보면 호남 현역 교체 비율이 높았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호남 현역을 교체하고 거기에 공천받은 사람들도 대부분은 친명 후보들인 거 아니냐. 언론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역 중에서는 또 신동근 의원이 네. 모경정 전 이재명 대표실 차장에게 지금 또 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여러모로 소위 말하는 친명 공천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연 당 상임고문 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올드보이 본인들은 좀 싫어하긴 하던데 올드보이 귀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뉴보이는 아니니까. 뉴보이는 아니죠. 예. 올드보이. 예. 사실은 냉정히 얘기하면 보이도 아닌 측면이. 예. 네. 네, 어쨌든 이제 두 분도 정동영 이 상임고문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공천을 받은 셈이 됐는데요. 전북 전주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김성주 의원 지역구인데 정동영 상임고문이 김성주 의원을 제쳤습니다. 네. 김성주 의원은 정책위 부의장인데 지도부의 일원인데도 지금 이제 이 경선에서 탈락한 거여서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전남 해남 안도 진도에서도 박지원 전 원장이 윤재갑 의원 누르고 본선행을 확정지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말씀처럼 친명의 원외 인사들이 공천장을 지금 많이 거머쥐는 모습입니다. 경선에서 또 현역이나 또 비명들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이제 문제는 본선 경쟁력이 있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이냐의 문제는 네. 본선 경쟁력은 뭐 지역구마다 이제 다른 상황이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공천이 매끄럽게 진행이 됐으면은 지역구에서의 각각의 후보들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일 수 있는 거는 맞죠. 왜냐하면 항상 이 당의 후보로서 뛰는 입장에서는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또 얼마나 잘 도와주는 거. 예. 특히 패배한 후보가 현역 의원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주도권을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또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데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작동할 거냐가 의문인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친명 공천이다 이렇게 됐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수습하고 치유하느냐 이런 것들이 과제일 수밖에 없고 특히 이 민주당 우위 지역구였는데 공천 못 받아갖고 탈당한 사람들이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졸지에 다자고도가 되면서 여기가 험지가 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구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과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지역구의 경우에는 본선 경쟁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갈수록 후보 개인보다는 당 대 당 또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지역구의 상황에 따라 다른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이 구도가 소위 말하는 민주당 공천이 친명 공천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결국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 이렇게 좀 전체적인 선거 구도가 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현역들이 많이 그래도 공천을 받긴 했습니다만 좀 일부러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기대는 측면의 그러한 선거 전략을 지금 펴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를 만들어서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자 이런 전략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양측의 이런 흐름 때문에 꼭 이런 공천의 문제라기보다도 선거 전략의 흐름상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어느 정도는 잡히고 있다라는 평가가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이종섭 전 장관 문제라든지 또 물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또
좀 이렇게 좀 높아지고 있는 거여서 네. 정권 심판론 구도가 되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려로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 신문에서는 보수 언론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변화도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한번 보면 어제 서울, 강남, 대구, 울산 그 우세 지역이죠. 이 국민 추천제 후보자 면접을 실시를 했습니다. 들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서울 강남 갑을 네. 대구 동군위 갑, 대구 북구 갑, 울산 남구 갑 등 5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너무 현역 불패다. 그래서 좀 이 새로운 신선한 인물들로 좀 일부는 공천에 반영을 좀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지적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구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인물로 좀 이 지역을 채우겠다.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그냥 전략 공천 아니냐, 낙하산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진행을 하는 건데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일부 인사는 추천을 받았지만 또 고사한 사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고사했대요 본인이. 고사를요. 예, 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후보자의 거의 이제 뭐 10배수인 50여 명을 면접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 지원자가 180명인데 이 중에 10% 수준인 18명을 서류 심사를 한 상황이다. 이런 보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속도를 낼 모양인지 지금 어쨌든 좀 빨리 한다면 오늘 중에라도 국민추천제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라는 아하. 보도도 일부는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거여서 오늘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공천 결과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뭡니까? 하태경, 박용진의 이의 신청입니다. 자, 경선 빅매치로 관심 모았던 서울 중성동을입니다. 이혜원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을 꺾었습니다. 자, 정치권 반응이 어땠어요? 정치권 반응이야 뭐 사실 정치권은 네. 이제 자기들 일에 바빠서 아, 네, 이 지역구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은데 네. 대체적으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경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지역구에서는 국민의힘 룰대로 하면 2대 8의 비율로 경선이 진행된 거거든요. 네. 당원 여론조사 2, 그다음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이렇게 진행이 되긴 했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도 사실은 당 조직이라든가 또 당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응답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이게 1차 경선 결과하고 그다음에 결선에 해당하는 결과가 예. 하태경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진행됐을 그러한 가능성도 충분해서 하태경 의원의 억울함은 또 있겠지만 네. 그게 결과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혜원 전 의원이 마케팅을 잘했다라는 지금 평가가 있어요. 마케팅을요. 왜냐하면 이혜원 전 의원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동안 걸어온 길이 지금 친윤 주주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길을 그렇죠.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케팅의 차원에서는 나는 주류가 추천한 후보이다라고 좀 경선에서는 그렇게 강조해 왔거든요. 아하. 어제 다른 라디오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예. 공천에 그림을 그리는 분이 나를 추천해가지고 내가 이 지역구에 가게 됐다. 공천에 그림을 그리는 분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윤핵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선에서 강조한 측면들이 먹힌 거 아니겠느냐. 일단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데이터 공개 요구하고 이의 제기했는데 이건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서울 강북을도 민주당 결선을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특히 1차 경선 결과를 통보를 못 받았다. 이 부분은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몇 표 받았는지 몇 퍼센트 받았는지 이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 점수를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억울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이게 일주일 전에도 사실 박영진 의원이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희 여기서 얘기를 좀 했던 그렇죠. 부분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당 지도부가 했던 설명은 이게 어쨌든 1차 경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결선이 진행되는 지역구였던 거지 않습니까? 3인 경선으로 그렇죠. 진행돼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1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면 이 공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또 결선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영향을 때문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공개를 한 것이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부분은 지도부가 설명을 이미 한 바가 있어서 재심 신청한 사유가 지금 여러 가지인데 아하. 요 사유와 관련돼서는 아마 지도부가 판단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 개시 직전에 정봉주 후보 측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한 정황이 있다면서 요거 사전에 기획된 거 아니냐 이 의혹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박영진 의원 주장은 네. 이게 이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하. 가령 뭐 9시면 9시 요 시각이 있는데 이 시작이 되기 한 뭐 15분 전이면 15분 전 요 시점에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들이 벌써 이 단체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하기 시작하더라. 지금부터 시작이 될 거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시작을 하더라. 그럼 이게 문제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네. 그래서 아마 이 재심 관련 결정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 탈당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결과에 따라서? 일단 박용진 의원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당에 남아서 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일조하겠다라고 일단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과를 보고 뭐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개혁신당으로 뭐 간다든지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탈당해서 뭐 무소속으로 지금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법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은 뭐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피력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잔류하는 거 이외에는 별로 뭐 이렇게 선택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뭡니까? 총선 입조식 경계령입니다. 자, 어제 대전 서갑 경선 통과한 국민의힘의 조수현 후보 조선 지배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가 더 좋았을지 모른다. 이게 예전에 썼던 글 같은데 논란이 되고 있네요. SNS에 지난 2017년 8월에 쓴 글이 논란이 네.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망국의 주된 책임자로 친일파를 지목하고 분풀이를 하는데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안 망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조선시대 후기에 그 당시에 이미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고생스러워서 구한말 시기엔 굉장히 부패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일제 강점기가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살기가 좋았을 것이다. 아, 이게 이제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자의 그렇죠. 시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조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위정자들이 잘해야 하고 조선이 멸망한 원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발언을 한 건데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발언의 논란도 있어서 가령 제주 4.3 항쟁에 대해서 김일성 지시를 받은 무장 폭동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어서 여러모로 논란은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은 논란의 대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과거 DMZ에서 발목질에 밟은 사람에게 뭐 목발을 경품을 주자 이것 때문에 사과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일단락 되는 상황입니까? 이 당시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자기가 진행한 이제 다른 인터넷 네. 방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파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봉주 전 의원은 이러한 발언을 하고 나서 문제가 돼서 바로 이제 사과를 했다. 예. 근데 이제 누구에게 사과를 한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언론을 보면은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전 의원에게 사과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직속 기구인 당 윤리감찰단이 지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감찰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감찰단이 이렇게 상시적으로 현직 의원이라든지 후보들에 대한 감찰을 하는 기구인데 감찰 결과에 따라서 윤리심판원의 징계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거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오는가 뭐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공수처 지금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출국 금지 해제 관련해서 고발 사건을 또 최상병 그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게 배당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이제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그리고 시민단체 등등이 고발한 사건인데 수사 4부에 배당을 했거든요. 네. 이 수사 4부가 바로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이종섭 전 장관 수사 중인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같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네. 지금 여러모로 이 수사도 사실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배당을 하면 수사가 잘 제대로 진행되는 거냐, 공수처가 전반적으로 지금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거냐, 여러 논란이 또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사법 절차 진행에는 차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수사를 뭐 기다리기 위해서 외교 조치하지 않는 것도 이것도 맞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평가가 있는 예. 것이죠. 근데 애초에 그러면은
이종섭 전 대사를 임명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아니면 뭐 천천히 좀 늦게 나중에 보내든지. 예, 그렇죠. 해결하고. 여러 지적들이 보수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설명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 의혹은 좀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종섭 주 호주 대사 호주 정부의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이 신임장 원본을 수여를 받고 네. 그리고 전임 대사가 이미 귀국한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출국을 해서 그 다음에 호주에서 호주 정부에 이 신임장 원본을 제출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네. 보통 일반적인 의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일단은 외교 당국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가서 사본을 제출하고 나중에 다른 기회에 와서 원본을 다른 대사들하고 같이 수여식을 통해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출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문제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종섭 대사는 활동을 시작을 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렇지만 호주 대사관 앞에서 현지 교민들이 지금 규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시드니 촛불 행동이라는 이름의 단체인데요. 이름에서 보시듯이 이분들은 시드니에 거주하는 교민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호주라는 곳이 수도가 이제 캔버라지 않습니까? 이 행정 수도거든요. 캔버라인데 이 호주의 지도를 보면은 캔버라랑 시드니가 뭐 그냥 지도를 보면 가까워 보여도 호주가 크기 때문에 한 서너 시간 걸릴걸요? 그렇죠. 그냥 가려면 힘들어요. 네. 한 3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서 여기서 이제 항의 시위를 한 것이고요. 이종섭 대사 부임은 나라 망신이다.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고 혐의를 벗은 뒤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영사관이 또 멜번에 있습니다. 음흠. 멜번은 여긴 또 여기도 멀어요. 예. 멜번은 아예 남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도 집회를 여는 등의 이 미종섭 대사 임명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이어서 호주 내에서도 이게 또 공영방송에서도 보도된 사실 아닙니까? 호주 내에서도 이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 뭐 입장이 좀 있을까요? 이종섭 대사의 입장 뭐 지금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그렇게 나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다만 언론 취재 과정에서 출국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따라붙으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이나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